자,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그림자에 의한 그 라이팅 이거 사용하기.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봤을 때는 라이트 설치를 그 일반 저 맥스에서 사용되는 스탠다드 라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라이트 있고 포토메트릭 있고 스탠다드 있고,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앞으로 이제 라이트를 쓴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옴니 라이트 있거든요. 옴니. 그래가지고 옴니라이트는 설치가 되면은 요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플랫 칼라라 가지고 얘에 의한 그 효과가 안 나오는데, 디폴트 쉐이딩으로 놓고, 자 라이트를 여기 올려가지고 놓고, 지금 라이트에 의한 효과가 꺼져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섀도우 이게 나오나? 직접적인 여기에 의한 섀도우는 안 나오네요. 신 라이트 컨트롤 오토 디스플레이 안 나오나? 됐고 뭐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 놓은 다음에 여기로 보고 Shift Q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라이트에 의해서 생성된 그림자가 보이죠. 이렇게 주변에, 그죠? 이게 또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뷰포트 솔리드 컬러 프리뷰 프리퍼런스 스탠다드 라이트 밀리미 1mm 신 라이트 됐다. 오잉? 이거 뭐야? 바꿀 때마다 바뀌나? 섀도우. 예. 이게 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네. 자 이제 나오죠. 예. 이게 어디냐면 이게 2017 버전에서 라이트 앤 섀도우에서 일루미네이트 위드 씬 라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씬이라는 게 이거 화면이잖아요. 화면에 있는 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 라이트 컨트롤 방식이 있는데, 뭐 선택한 라이트는 락을 걸어둘 것, 뭐 언락할 것, 자동으로 보여지게 할 것,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됐고요. 메테리얼은 뭐 트랜스퍼런시 해놓으면 되고. 있고 신라이트 컨트롤, 이거 섀도우는 섀도우가 꺼져 있으면 그림자 생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켜져 있어도 어차피 생성 안 되네. 네. 볼까 한번? 여기 섀도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 키니까 이제 그림자가 나오네요. 자 이거를 돌려보면은, 자 이제 팔에 의한 그림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씬 컨트롤에서 그림자를 끄면 안 나오죠. 예, 이게 그거예요. 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옴니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얘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파라미터고요. 이게 뭐 멘탈레이 옵션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멘탈레이는 안 쓸 겁니다. 그 뭐라 그러지? 물리라이트. 예, 물리라이트는 지금 안 쓸 거고요. 멘탈레이 옵션이 두 개까지 켤 수 있었는데, 애드모스피어 저것도 끄고, 엘리멘트. 애드모스피어는 뭐냐면 이거 환경입니다. 환경도 끄고요. 섀도우 맵 파라메타 이것도 끄고요. 섀도우 파라메타 이거는 이제 그 그림자 생기게 될 그 생성 방식인 거고요. 어드밴스 이펙트, 콘트라스트, 소프트, 뭐 맵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끕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 할 겁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예.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시리어스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뽑고 넘어갈 거예요. 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몸에 이 라이트에 의한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오브젝트에 이제 X축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Y축 됐고, 예, 이렇게 실제로 이 라이트에 의한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것이 비단 여기에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피규어를 형광등이나 아니면은 그 전열구 밑에, 전열구 맞나? 백열등? 백열등 밑에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도 그림자가 생성이 되겠죠. 태양광 밑에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생성될 수 있는 그림자가 생성될 위치에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두 개 정도 놔두고요. 앞뒤로. 그리고 위에다가도 하나를 더 놔두는데, 위쪽에다가 놔두는 애는 저거를 꺼줍니다. 저거를 꺼줘요. 그 섀도우를. 예.
이게 섀도우를 왜 꺼주냐면 위아래에 의한 그 격차가 이 그림자 내에서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전면에 설치된 요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복사해서 90도 놓고 이것의 세기는 낮춰줍니다. 0.6 그리고 저쪽도 0.6 그리고 상단도 더 낮춰줍니다. 이게 막 이렇게 세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0.6 뒤에도 라이트를 조금 줄여줍니다. 0.6 앞에도 라이트를 조금 줄여줍니다. 시작할 때 그냥 어차피 다 복사할 건데 0.6으로 시작할 걸 그랬다. 0.6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다중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좌와 우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찝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림자를 뺍니다. 여기 얘는 빼고 얘도 빼요. 빠져. 이제 좀 덜하죠. 예.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그림자를 사용해야 될 때 그림자가 어디에 생성되고 어느 정도로 어둡게 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얘는 좀 더 낮아도 될 것 같아. 0.3 0.3 좀 낮아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얘도 0.3 그리고 얘는 0.5 얘 좀 그림자가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아이고 0.3이 옆에를 찍었어. 얘가 0.5 0.4 이건 너무 어둡고 0.5 오케이. 제가 지금 뭘 기준으로 이거를 자꾸 체크를 하는 거냐면 캐릭터에 생성되는 그라데이션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회색이어야 되고 이쪽은 흰색이어야 되고 이쪽은 까만색이어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이쯤 잡히면 되겠다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대시켜가지고 Shift Q를 눌러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자가 나오는가. 깔끔하게 나오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지금 보니까 에이오랑도 되게 비슷해 보이고 처음부터 이거 하나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보시면은 목이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리하겠답시고 또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그림자를 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앞에 넣고 뒤에도 넣고 막 위에서도 막 그림자 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바뀝니다 이게. 근데 바뀌어서 나오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게 이거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버리면 그라데이션이 빠지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거든요.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의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트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그림자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였냐면 그냥 태양광이나 아니면 형광등 아니면은 또 실내 같은 데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실내 등에 의한 그런 라이트 그 그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요쯤까지 걸치게 될 거다 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한 거고요. 이게 뭐 막 절대적인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트 이렇게 쬐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전에 어느 방식에서 쓰였던 거냐면 옛날에는 그 스카이라이트라는 거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그 스카이라이트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천장에다가 약 150여 개 정도 되는 옴니라이트를 깔아가지고 그걸로 렌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실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막 거의 2001년, 2003년 이 정도 때였으니까. 근데 옴니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가지고 렌더링을 거는 게 그 물리 라이팅보다 렌더가 빨라가지고 그때도 VLA가 있었나?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 어느 거를 더 우선시 쳐야 되냐 퀄리티냐 아니면은 그 시간이냐로 봤을 때 그 두 개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어느 거를 뭐 미록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저거 기준이었거든요. 어,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3D 애니메이션 기준. 근데 걔네들은 렌더할 시간이 넉넉하면은 그냥 빠방하게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회사에 그거 말고 다른 일이 올 때가 있대요. 금방금방 끝내야 되는 일. 근데 이제 금방금방 쳐내야 될 때 퀄리티를 감안했을 때 이거를 막 굳이 물리를 돌릴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옴니 와장창 설치하는 그 방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속도가 빠르대요. 대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인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겠지. 그래가지고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Shift Q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거 뽑습니다. 이제 0번. 근데 얘를 뽑을 때는 이제 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뽑을 때는 뭐 디퓨저를 뽑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는데, 얘는 이제 라이트가 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뽑혀야 되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라이트를 먹은 그 맵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텍스처 엘레멘츠. 텍스처 엘레멘츠를 컴플리트로 고릅니다. 애드 컴플리트 하고요. 2038에 2038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는지 다 아시죠? 쭉 해가지고 저장할 곳도 낸도로이드에다 해서 얘도 저장합니다. 얘는 낸도 바디 A5는 아니고 낸도 바디 이거는 컴플리트 확인. 오케이. 그래가지고 해서 넣고 그리고 렌더합니다. 컨티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다 썼으니까 라이트는 그냥 다 없애면 되고요. 다시 스탠다드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플랫으로 다시 돌아오고, 플랫이 아니라 이거 페이스셋을 골랐구나. 자, 플랫 컬러. 그 다음에 뒤로 해서 빼고 얘한테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컴플리트 맵. 잘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딱 보면 그림자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마지막에다가. 또 부분적으로 해서 넣는 거죠. 근데 저 방식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원화를 그릴 때도 이제 저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생성해서 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차례대로. 패스를 계산해서 넣을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그게 있었는데, 크브러시 센트럴.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베스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이런데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그 영어글 잘 몰라도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봤던 것 같은. 아, 여기 있다. 이게 이쁘게 잘했잖아요. 이쁘게 잘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 한 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그거 딱 보면은 잘 찍어가지고. 근데 눈썹이랑 입이 어색해. 어색하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뽑혔는데, 이게 이제 다 맵을 뽑은 겁니다. 각각 이게 다 따로 뽑은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따로 뽑은 거를 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저거를 만드는 거예요. 포샵에서. 그러니까 저게 합성 기법인 거예요. 그 결과물이 처음에 저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좌절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 렌더 쫙 걸어가지고 쫙 나오게 한 다음에 왜 결과물이 저거랑 안 비슷하지? 이러는데, 합성한 겁니다. 포샵에서. 다 이게 여기서 한 장 뽑고 저기서 한 장 뽑고 뭐 이래가지고 영역을 디지털로 다 뽑은 다음에 그걸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작업물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좌절을 이렇게, 아 역시 난 안 되는 모양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자 있었죠. 얘도 어떻게 하죠? 얘도 일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자 선택하고 복사하고, 아이고
이대로 복사하면은 저것도 다 복사될지도 모르겠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섀도우 여기 맨 위에 등에 얘는 AO 그죠? 뭐 그래가지고 뭐 Y 채널 있었고 G 채널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섀도우를 전체를 복사를 한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걸 꺼주고 채널에 가가지고 알파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도 아이씨 네트워크 투 인터넷 억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레이어를 눌러야 되는데 왜 저기 있는 거야? 아 맞다 단축키 있지? 아닌데 조정 레이어 눌러야 되는데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조정 레이어 레이어 스타일에서 조정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 여기 있다. 이거 뭐지 도대체? 아까웠다. 자, 이 조형 레이어에서 색조 채도 요거를 고릅니다. 이, 맨날 하는 거죠. 또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채널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알파를 선택하면은 알파가 선택이 되지만 흰색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반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알파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M1대 아무데나 하나 가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누릅니다. 이 퀵마스크거든요. 퀵마스크 모드라고 하는데 이 퀵마스크 모드로 가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과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딜 선택했고 어딜 선택 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왜 이리야. 딴 걸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 빨간색 눈 아파서 싫어. 이러면. 그거 하고. 퀵마스크 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 낫겠다. 레드 50%. 이게 퀵마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거. 예, 가끔 쓰세요. 이거 편리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뭘로 변하는 거냐면 이미지로 변하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저걸로 할 수 있어요. 브러쉬로 칠해서. 그렇기 때문에 쏠쏠하거든요. 뭐 저런 게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색조 채도에서 일단은 확실히 이게 들어가게 하는 거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일단 어둡게 만들고 색조 채도에다가 내가 그 했던 거를 Alt 델트 눌러서 칠해줘요. 아니, 지금 컨트롤 델트인가? 컨트롤 델트 눌러서 칠해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좀 강도가 좀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벨 값을 조절하면 되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레벨 값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신기하죠. 텍스처로 라이트 넣기 이겁니다. 근데 이게 범위 값이 너무 많이 벗어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넣었다면은 이 넣은 상태에서 여기는 더 칠해줘야 되는데 여기 머리카락 부분이니까 여기서 그림자를 뚫려서 나왔구나 여기가. 그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그렇게 깊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건데 AO 있는 데서 칠해주죠. 이게 쓱 그죠? 간단하죠. 이게 뭐 막 브러쉬 가지고 막 그렇게 칠할 필요도 들어갔잖아 이제. 됐죠? 이 마스크를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기법이 어떤 식인 거냐면은 항상 출력된 거 기준으로 그걸 골라서 뭘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뭘 더하고 뭘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건 브러쉬로 손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필요하면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 이미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검은색 흰색 이미지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 검은색 흰색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이어를 검은색 흰색으로 선택 영역 다루는 거를 잘 진행을 해주셔야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 갔을 때도 이거를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드 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응용돼서 나옵니다 이게. 뭐 근데 말로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나중에 이것도 해보면 색상화로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컬러 자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얘도 레이어 랍시고 요런 게 있어요. 곱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게 여기에서 이 코너 옵션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그림자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는 물체를 점점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강도를. 그럼 실제로 그림자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 작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1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델링만 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든 간에.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사용자로 하여금 그 3D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의 최저의 퀄리티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받았을 때 이거 작업 너무 대충 했어 라는 생각 안 들게 할 수 있는 퀄리티로 이거를 제품을 계속 내줄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 라인인 거죠. 1, 2, 3, 4 해가지고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트와 그리고 뽑는 맵을 이용해가지고 진행했던 그 뭐라 그래야 돼? 파이프라인이었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무슨 아트 한다고 그래서 왔더니 무슨 맨날 그래픽 얘기나 하고 앉았고 수치값만 얘기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아니면 완전 100% 숫작업도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맵에서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가져가는 작업 방식 자체가 우리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TV 애니메이션처럼 뽑을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방식이 있냐면 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손맵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손으로 칠해가지고 한 것들 중에 깔끔하고 이쁜 게 뭐가 있었지? 아니, 깔끔하고 이쁜 거 말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월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중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건 아니고 하스스톤부죠. 하스 하스스톤. 하스스톤 말고 이런 거를 3D로 만든다고 치면 방금 전에 저런 식으로 뽑았던 거 가지고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거 자동으로 뽑는다고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이런 애들이 3D로 만들면. 그래가지고 3D에서 직접 보자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있겠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요새 나오는 뭐 요런 캐릭터, 물론 기반은 저걸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데 이 금속 갑옷 같은 거 보면, 그죠? 기반은 저걸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도 물론 지브러시 같은 거 다 써요. 다 쓰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람의 그 특유의 그 브러쉬질 있죠. 그게 들어갑니다. 그 터치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과 그리고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써가지고 퀄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얘도. 그게 나름 분리자던데 머리 많이 쓰겠지. 아무리 게임 오래됐다고 하지만 3D 요즘 요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차 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베타 시절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베타 여기 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얼굴 보여요 이거? 얘네 이때 이 얼굴이랑 바디 폴리 다 합쳐도 1200개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12,000개 써요. 10배 늘었어요 정확히. 지금은 요렇게 된 거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러고 있었다니까. 라이트도 완전 다르죠.
지금 훨씬 때깔나잖아요. 같은 엔진이에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얘네가 계속. 그걸 룩뎁이라고 하거든요. 좀 큰 회사에는 룩뎁 전문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차별화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사양이 엄청나게 높아졌냐?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몇 번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엔진에 들어가야 되는 특수 효과라든가 아니면 각각 써야 되는 이런 저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다 넣었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용량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게 생기는 거냐면 저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초기 때 사양보다 더 높아지는 사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이제 우리는 저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짝으로 건너갈 겁니다. 바디 페인터. 그래가지고 일단 합성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요까지 해가지고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귀엽죠. 잘 나왔어요. 이 정도.